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 강의실 한복판에서 한 교수와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 팽팽한 설전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글은 한자를 베낀 가짜 문자에 불과하다. 5,000년 역사의 한자가 왜 600년 된 문자보다 못하다는 거죠? 중국 유학생의 도발적인 발언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교수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모든 학생의 시선을 뒤흔들며 한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과연 미국 명문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가 놀란 한글의 진짜 가치,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 밀러입니다. 28살의 미국 출신 언어학도로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다양한 유럽과 아시아 언어를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수업이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늦가을에 하버드 캠퍼스를 걸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10월의 아침, 노란 단풍이 캠퍼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서둘러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윌리엄 교수님의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원리, 수업은 항상 인기가 많아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흰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중반의 노학자로 언어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먼저 한자부터 시작해볼까요?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이 문자는 그 깊이와 아름다움으로 많은 학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한자와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이 펼쳐졌어요. 저는 열심히 노트북에 필기를 하며 교수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문자 체계는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어 알파벳, 데바나가리 문자 등을 언급했어요. 저도 그리스 알파벳이나 로마자가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의견들이네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어나 한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깊이 공부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친구 중에 한국계 미국인인 엘렌 박이 있어서 간간히 한국 문화에 대해 들어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중국 출신의 리웨이였습니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학생이었죠. 교수님, 그건 너무 과장된 평가가 아닙니까?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하다고요? 리웨이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적 깊이가 있는 문자인데 한글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학문적 토론인 듯하지만 그 안에는 문화적 자존심이 얽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윌리엄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리웨이 군, 좋은 질문이네요. 한자가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문자의 창제 원리와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접근 방식의 문제죠. 리웨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질문하기는 망설여졌습니다. 수업은 계속 진행됐어요. 윌리엄 교수님은 한글의 기본 구조와 원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메모를 했지만 솔직히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문자라면 왜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돌아보니 호주 출신 친구 다이안 로스였습니다. 항상 밝고 활발한 성격에 다이안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이사벨라, 오늘 수업 재미있었지? 다이안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글에 대한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 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문자라는 게 조금 의아해. 정말 그렇게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면 왜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다이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단순히 지정학적, 역사적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건 최근의 일이잖아. 그때 엘렌 박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지적인 엘렌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 중이야? 엘렌이 물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제가 대답했어요. 엘렌, 넌 한국어를 할 수 있잖아. 정말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야? 엘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한글은 정말 독특한 문자야. 내가 어릴 때 한국어를 배울 때도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려던 3명은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테라스에 앉아 커피와 함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제가 엘렌에게 물었어요. 엘렌은 메뉴판을 꺼내 펜으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체계야.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이 만나면 가라는 글자가 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이 가능한 거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알파벳도 그렇지 않아?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지. 맞아. 하지만 한글은 더 체계적이야. 엘렌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자음 모양이 실제 발음할 때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본떴다는 거야. 예를 들어 니은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고 미음은 입을 다물었을 때의 모습이지. 다이안이 감탄하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소리 글자라고 부른다고 들었어.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던 거야? 한글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곧바로 대체되지 않았을까? 엘렌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건 복잡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있어. 한글은 원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당시 양반 계층은 한자를 계속 사용했거든요. 그들에게 한자는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었고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깊은 역사적 배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깊은 철학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나와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마침 리웨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윌리엄 교수님이 너무 한글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자인데 한글은 겨우 6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없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각 문자 체계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리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곧 알게 될 거야. 한자의 깊이와 아름다움은 비교 불가능하다는 걸. 그렇게 말하고 리웨이는 걸어가 버렸어요. 저는 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신경 쓰지 마. 다이안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리웨이는 항상 그래.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 엘렌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해해. 우리 모두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문화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학문적 태도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렌, 한글에 대한 책이나 자료가 있을까? 더 알아보고 싶어. 엘렌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물론이지. 도서관에 몇 권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빌려줄 수도 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논쟁의 진실을 직접 파헤쳐 보기로. 그날 저녁, 저는 하버드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고풍스러운 도서관 내부에 들어서자 수천 년의 지식이 책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동아시아 언어 섹션으로 향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한글이 그렇게 혁신적인 문자일까? 왜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지 못했을까?
한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도서관 깊숙한 곳, 오래된 책장 사이에서 저는 드디어 찾고 있던 섹션을 발견했어요. 동아시아 문자 체계라는 레이블이 붙은 책장 앞에 서서 천천히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제 눈에 들어온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글 가장 혁신적인 문자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두꺼운 하드커버에 금박으로 새겨진 제목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빛나고 있었죠.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도서관의 한적한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자 오래된 종이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 순간 저는 모험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한글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에 기초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개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접해왔지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책장을 더 넘기자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5세기에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600년 전에 임금이 직접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에는 한글 창제 당시의 역사적 배경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당시 한자는 학식 있는 양반 계층만 사용할 수 있었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표된 한글은 당시 보수적인 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자의 권위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고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 보급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회적 평등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 혁신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것도 600년 전의 일이라니.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본떴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또한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어요.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소를 조합하여 다양한 모음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설계를 넘어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해. 저는 감탄하며 책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저는 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한글의 역사, 구조, 원리,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글이 컴퓨터와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키보드 입력 방식부터 모바일 기기에서의 활용까지 한글은 현대 기술과 놀랍도록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또한 책에는 한글의 예술적 측면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서체 디자인, 현대 예술에서의 활용 등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예술적 표현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었어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네스코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적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글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책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리웨이의 주장과는 달리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창조물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실용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도서관을 나오는 길, 저는 문득 내일 있을 수업이 기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웨이의 도전적인 주장에 좀 더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가을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의 지혜가 시공간을 넘어 저에게도 전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글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설렘과 함께 저는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전날 읽었던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한글의 기본 구조, 자음과 모음의 원리, 그리고 그 철학적 배경까지 머릿속에서 새로운 지식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윌리엄 교수님의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기대감을 안고 강의실로 향했어요. 간밤에 읽은 내용들이 오늘 수업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궁금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렌과 다이안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리웨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제 도서관에서 한글에 대한 책을 찾아봤어. 제가 엘렌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흥미로웠어.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가 놀라웠어. 엘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한글은 정말 독특한 문자야. 우리의 대화는 윌리엄 교수님의 등장으로 중단되었어요. 교수님은 오늘도 활기찬 모습으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 특히 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글의 탄생 배경과 그 혁신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엘렌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이사벨라. 리웨이의 도전에 멋지게 대응했어. 다이안도 웃으며 동의했어요. 맞아. 너 덕분에 나도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기뻐. 리웨이는 우리 곁을 지나치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직도 난 한자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는 흥미롭네. 그건 인정할게. 그 말을 남기고 리웨이는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말에 약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그도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셋은 캠퍼스 잔디밭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우리는 수업 내용과 한글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글을 배워보고 싶지 않아? 엘렌이 제안했습니다. 캠퍼스에 한국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서 한글 수업도 해.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지금까지는 한글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접근했지만 실제로 배워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한번 가보자. 제가 결심했어요. 직접 배워봐야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오후, 우리 셋은 약속대로 캠퍼스 내 한국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전통 음악 소리와 함께 한국적인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엘렌이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고 그 여성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억양과 리듬에 귀를 기울였어요. 들어보니 정말 독특한 음악성이 있는 언어 같았습니다. 오늘은 마침 한글 붓글씨 수업이 있어요. 여성이 영어로 설명했어요.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기대감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안내를 따라 작은 교실로 들어갔어요. 이미 몇 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먹과 붓 그리고 한지로 보이는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먼저 간단히 한글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말했어요. 그는 칠판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써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총 14개의 기본 자음과 10개의 기본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저는 집중해서 들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한글의 체계적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자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떴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직접 써볼 차례입니다. 강사가 붓을 들며 말했어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모음, 아, 어, 오, 우와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워볼 거예요. 붓을 손에 쥐자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강사의 지도에 따라 천천히 선을 그어나가면서 점점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역은 이렇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강사가 설명했어요.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그어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였습니다. 먹이 종이에 스며들면서 만들어내는 번짐의 아름다움이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만족스러운 기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강사가 칭찬해 주었어요. 이제 이 자음에 아 모음을 더해 가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이어서 아를 그려 넣었고 완성된 가를 보니 묘한 성취감이 들었어요. 이것이 제가 쓴 첫 번째 한글이었습니다. 이 문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의미가 깊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리웨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혹시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리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사는 환영하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리웨이는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진지한 호기심도 엿보였어요. 왜 왔어?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리웨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수업 후에 엘렌이 말해줬어. 오늘 여기서 한글 수업이 있다고. 내가 좀 궁금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리웨이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함께 캠퍼스 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캠퍼스는 황금빛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리웨이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글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야. 리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특히 소리와 형태의 연관성이 인상적이었어.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한자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 리웨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난 여전히 한자가 깊은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자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한글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카페에 도착해 각자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특히 한글의 자음이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점이 흥미로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보기 힘든 특징이죠. 엘렌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워. 많은 외국인들이 일주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할 수 있다고 해. 저는 엘렌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처음 배웠는데도 벌써 몇 글자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어느새 시간은 늦은 저녁이 되었고 우리는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리웨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사벨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었을 거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열정이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기도 하는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리웨이, 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깊이 한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며칠 사이에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글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문화, 언어, 그리고 인간의 소통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정기적으로 한글 수업을 듣게 되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제 방 책상 위에는 이제 한글 연습장과 한국어 교재가 가득했습니다. 엘렌은 제가 한글을 배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한글 읽기와 쓰기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방학에 한국을 방문해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정말 너 한국에 가기로 했어. 다이안이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글과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어. 엘렌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기뻐. 이사벨라, 내가 서울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해 볼게.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리웨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럽다. 나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어요. 한글이 언젠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날이 올 거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정의 작은 부분이라도 되고 싶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이 윌리엄 교수님의 한마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저를 한글의 세계로 이끌었고,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하버드 캠퍼스를 거닐었어요. 가을에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봄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운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를 통해 발견한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제 인생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운 경험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을 확장시켜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자의 철학, 세계를 품은 언어의 아름다움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깊은 문화에 진심으로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